나는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내려올 때의 침묵을 좋아했다. 문이 열리면 은은한 금속 냄새가 피어오르고 거울 속 내 얼굴은 늘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날도 시간은 늦지 않았고 장바구니에는 대파와 우유가 적당히 흔들렸다. 문이 열렸을 때 옆집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 말수가 적은 사람, 계절이 바뀌어도 향수의 농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인사가 내 하루의 톤을 바꿨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바뀌는 사이 나는 그의 손등에 남은 작은 상처를 보았다. 종이로 긁힌 듯한 얇은 자국. 별것 아닌데도 그 자국이 머릿속에 남았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숨소리의 간격은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문이 열렸고 그는 먼저 한 걸음 비켜섰다. 그 순간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다. 오른쪽 복도, 같은 끝, 같은 모서리. 철제 현관문 두 장이 마주보는 구조에서 우리는 매번 동시에 키를 찾았다.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떠올렸다. 평범하고 지루한 얼굴. 그러나 누군가의 눈에 조금은 다르게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다음 날 아침 분리수거를 들고 나갔을 때 계단참에서 또 마주쳤다. 그는 먼저 인사를 건넸다. 짧은 안부가 스쳤고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래 남는 잔향이 있었다. 나는 다시 엘리베이터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사소한 우연이 3번 겹치면 인연이 된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는 그 말이 조금씩 실감났다. 비 같은 날, 장마가 긴 주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던 저녁, 우리는 비슷한 시간에 문 앞에서 멈췄다. 철문과 철문 사이에서 카드키가 인식되는 소리가 거의 동시에 들렸다. 그는 내게 먼저 문을 열어주곤 했다. 그 작은 예의가 어쩐지 큰 의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의미를 숨기듯 장바구니를 조금 더 꽉 쥐었다. 밤이면 현관문 너머 복도에서 가끔 발소리가 지나갔다. 나는 그 발소리가 그의 것인지 아닌지 헤아려 보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전에는 누구의 발소리도 궁금하지 않았다. 어느 밤 택배 기사가 두드렸고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온 순간에도 내 귀는 복도에 기울었다. 나란히 사는 두 집 사이에서 공기는 얇았고 마음은 더 얇아졌다. 이상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말끝은 늘 흔들렸다. 주말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는 누군가 흘린 커피 얼룩이 있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룩을 닦았다.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시간을 물었다. 그가 말한 시각은 내가 예상한 시각과 같았고 우리는 같은 층 버튼을 동시에 눌렀다. 거울 속에서 눈이 부딪혔고 서로의 눈빛이 아주 짧게 머물렀다가 떨어졌다. 그 짧음이 길게 남았다. 문이 열릴 때 그의 손등이 내 손목과 스쳤다. 불편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있기에는 분명한 온도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귓속에서 엘리베이터의 도어 차임이 울리는 것 같았다. 숫자가 하나씩 내려가고 올라가던 그 리듬이 내 심장과 겹쳤다. 부엌 창문을 열면 맞은편 동에 불빛이 보였다. 창문 사이로 스치는 그림자들이 다른 이야기의 자막처럼 흘러갔다. 나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돌아섰다. 그리고 문득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마치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지만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배치와 움직임. 그 작은 변화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잠들 무렵 현관문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났다. 어쩌면 환청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누운 채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래 닫아둔 서랍이 살짝 열리듯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미세하게 휘어지듯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숨겼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손톱 끝을 매만졌다. 문이 열리면 그는 있을까? 없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록처럼 차분히 정리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장면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전개된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없다가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던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동시에 미소를 지었고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표정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친밀하다. 우리는 묻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일시정지된 듯 느리게 움직였다. 숫자가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마음속에도 작은 계단이 생겼다. 그는 오늘은 어디까지 내려갈까? 나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 강아지의 발톱처럼 사소한 질문들이 조심스레 머리를 내밀었다.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택배가 가장 자주 오는 시간대를 물었고 나는 내 경험을 말해주었다. 말은 짧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생활 시간표를 조금씩 겹쳐보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차 문을 여는 소리,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 차간 사이로 스치는 공기의 온도까지 비슷했다.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겉면에 적힌 브랜드 로고가 내 시야를 스쳤다. 나는 그 상자의 용도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모르는 척은 때로 정중한 거리다. 우리는 그 거리를 유지했다. 오후 내내 비가 내렸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저녁이 될 즈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방송이 흘렀다. 엘리베이터 점검이 있을 예정이라는 짧지만 분명한 목소리. 나는 그 방송을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척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울리는 종소리를 제지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복도의 조명이 켜지는 시간을 적어보았다.
켜지고 꺼지고 다시 켜지는 규칙성. 나는 규칙을 사랑했다. 규칙은 생각을 감춘다. 그리고 감춘 생각은 때로 더 선명해진다. 다음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우리는 동시에 손목시계를 흘깃 보았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는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소리내어 웃었고 웃음이 거울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 웃음이 내 어깨에 살짝 닿았다. 내려가는 동안 그는 내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레몬을 보았다. 상큼한 냄새가 난다는 그의 말에 나는 레몬차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아주 사소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신호가 되었다. 현관문 앞에서 카드키가 인식되지 않아 잠깐 멈췄다. 그의 문도 내 문도 동시에 삐 소리를 냈다.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보았고 동시에 웃었다. 웃음 뒤에는 언제나 공백이 온다. 공백은 길수록 위험하다. 그 공백을 메우려는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날 밤 나는 레몬을 얇게 잘라 꿀에 재웠다. 그리고 반쯤 잠이 들 무렵 복도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스쳤다. 문틈으로 들어온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주말이 다가오자 나는 예정에 없던 대청소를 했다. 이유는 없지만 분명했다. 거실 소파 커버를 벗겨 빨고 유리창을 닦았다. 창틀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나는 불필요한 생각들도 함께 떨어뜨리려 했다. 그러나 생각은 먼지보다 가벼워서 자꾸 떠올랐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상자를 들고 뒤돌아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그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말이 오갔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는다는 결심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였다. 하지 않기 위해 계속 생각해야 한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손이 멈췄다. 메시지 창에 이름도 저장하지 않은 번호가 하나 있었다. 누구인지 모르는 번호, 그러나 어쩐지 알고 있는 눈빛. 나는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 대신 폰을 엎어두었다. 화면이 어두워지자 창밖 불빛이 더 선명해졌다. 같은 층, 같은 시간, 그러나 다른 이유들이 우리를 서서히 같은 방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엘리베이터가 끝없이 내려가는 꿈. 숫자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문은 열릴 듯 말 듯.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틈에 서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아직 새벽이었다. 나는 꿈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다. 문틈, 그림자, 그리고 손. 손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 물을 마셨다. 약간의 레몬향이 남은 컵에서 나는 내 호흡의 길이를 재보았다. 호흡은 길었고 기다림은 더 길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록처럼 차분히 정리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장면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전개된다.
엘리베이터 점검이 예정보다 길어졌다. 정지된 거울이 앞을 가로막고 나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계단은 숨을 드러내고 숨은 마음을 드러낸다. 나는 계단참에서 그를 3번 마주쳤다. 올라가다 내려오고 내려오다 다시 올라오는 순간들. 방향은 달랐지만 시선은 한 번도 비켜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현관 앞에서 작은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바람에 밀려온 것처럼 내 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엔 짧은 문장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택배 기사에게 남긴 것 같기도 하고 윗집 사람의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스친 이름은 옆집 남자였다. 나는 그대로 두려다 결국 안으로 들여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메모 뒤편에 번진 잉크 자국이 보였다. 손끝에 닿은 그 잉크의 흐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저녁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작은 부탁을 했다. 오늘 도착할 택배를 잠시만 맡아달라는 말. 사정은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부탁이란 말은 얇은 선을 긋는다. 나는 선을 넘지 않기 위해 고개만 끄덕였다. 선을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다. 안내 방송이 끝난 직후 기사로부터 상자를 받아 안았을 때 무게는 예상보다 가벼웠다. 테이프 모서리가 반짝이며 시선을 끌었고 손바닥으로 밀자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전해졌다. 나는 멈췄다. 열어볼 생각은 없었으나 무게와 소리에 마음은 이미 반응했다. 밤이 깊자 복도의 센서 등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발소리가 멈췄다 시작하는 간격이 줄어들었고 벽 너머로 누군가의 호흡이 스며드는 듯했다. 문 앞에 놓인 상자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라졌다. 나는 문구멍으로 보지 않았다. 보지 않는 선택이 그날의 평온을 지켜줄 것 같았다. 대신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은 천천히 돌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였다. 상자를 찾아간 건 깊은 밤이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고 조심스레 문이 두드려졌다. 매트 위에 드리운 발끝 그림자가 문틈 아래에서 일렁였다. 나는 상자를 들어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엘리베이터 경고음이 울렸다. 점검 중이라 멈춰 있어야 할 엘리베이터에서 왜 소리가 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놀라 잠시 멈추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상자를 받아들었다. 말은 없었고 미안하다는 표정만 남았다. 상자가 그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테이프가 살짝 벗겨졌다. 틈 사이로 어두운 천의 일부가 보였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뒤돌아 복도를 걸어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상자의 모서리가 스치고 간 자리, 얇은 선 같은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자국은 곧 선이 되었고 선은 곧 마음이 되었다. 얇은 선, 얇은 마음. 그 얇음이 오늘의 전부였다. 잠들기 전 휴대폰 화면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모티콘 하나가 있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엎어두었다. 화면이 어두워지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엘리베이터 경고음이 귓가에 울렸다. 이번에는 현실인지 환청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얇은 선 하나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록처럼 차분히 정리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장면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전개된다. 밤은 길었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그날 이후로 문틈 아래로 드리워지는 그림자에 예민해졌다. 작은 소리에도 귀가 곤두섰고 현관문 위쪽으로 부는 바람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이 되자 나는 일부러 늦게 문을 열었다. 혹시라도 또다시 마주칠까 두려우면서도 어쩌면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동시에 자리했다. 현관 앞 바닥엔 전날의 흔적이 없었다. 상자도 그림자도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오히려 불편하게 다가왔다. 일상은 겉으론 같았으나 안쪽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숫자가 바뀌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어제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문이 열리자 그는 거기에 있었다. 전날의 일은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조금 달랐다. 무심한 듯 그러나 억눌린 무언가가 엿보였다. 우리는 짧게 인사했고 서로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거울 속에서 우리 눈은 다시 마주쳤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은 마치 낯선 두 사람이었다. 평범한 이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공유하는 공범처럼 보였다. 내려가는 동안 침묵은 길었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는 괜히 장바구니를 더 꼭 쥐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걸음을 옮기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엔 말할 수 없는 의미가 스며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발자국 소리가 나란히 이어졌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무음으로 전환한 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은 동작에서 묘한 긴장감이 퍼져나왔다. 나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거리가 벌어지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날 밤 다시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이번엔 상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문을 스치듯 지나간 흔적이었다. 문고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나는 안에서 숨을 죽였다. 현관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마음속 파장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지만
귀는 여전히 문 쪽에 붙어 있었다. 새벽녘 얇은 잠에 빠졌을 때 꿈을 꾸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나는 문 앞에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직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는 먼저 웃으며 인사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미소였으나 내겐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분명 있었다. 그는 쓰레기 봉투 대신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가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나란히 섰다. 거울 속에서 다시 시선이 부딪혔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침묵은 깊었고 숫자는 천천히 내려갔다.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나섰다. 나는 뒤따르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 뒷모습은 낯설고도 익숙했다. 그날 밤 현관문 밖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누군가 흘린 메모 같았지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글자는 낯익은 필체였다. 나는 메모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크게 번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록처럼 차분히 정리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장면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전개된다. 메모를 손에 쥔 채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쉽게 놓을 수가 없었다. 종이는 얇았고 글씨는 단순했으나 그 글자가 내 이름을 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게가 달라졌다. 나는 메모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몇 번이고 자리를 바꾸었다. 거실에 앉았다가 부엌으로 갔다가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결국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으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메모는 여전히 책상 위에서 내 시선을 끌고 있었다. 밤은 길었고 고요는 오히려 소음을 크게 만들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위층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까지 모두 예민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현관문 너머를 떠올렸다. 혹시 누군가 여전히 복도에 서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새벽녘에야 간신히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메모는 사라지지 않았다. 꿈에서 나는 문 앞에 서 있었고 누군가의 손이 문 반대편에서 메모를 붙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첫 시선은 책상 위를 향했다. 메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햇빛에 비친 글자는 더 선명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나는 메모를 가방 속에 넣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단지 버릴 수 없었고 가까이에 두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 메모가 그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란 확신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는 전날과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그 인사가 내겐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에서 시선이 스쳤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 역시 피하지 않았다. 순간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숫자가 바뀌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나란히 걸어 나왔다. 복도의 불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내 귀에 오래 남았다. 하루 종일 메모와 그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눈을 감으면 복도의 불빛과 함께 그 그림자가 떠올랐다. 퇴근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는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그가 곁에 있는 듯 흔들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닥에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이번엔 아무 글씨도 없었다. 빈 종이 한 장이었을 뿐인데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담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그 종이를 주워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에 닿은 종이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으나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다. 밤이 깊자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났다. 이번엔 분명 그의 발걸음이었다. 문틈 아래로 들이운 그림자가 멈췄다가 사라졌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고 노크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대화처럼 느껴졌다. 침묵은 길었고 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거실 불을 모두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종이 2장을 나란히 놓고 오래 바라보았다. 글자가 있는 종이와 아무것도 없는 종이. 2 종이 사이에는 얇고도 두터운 벽이 있었다. 그 벽은 곧 내가 지켜야 할 선이었고 동시에 언젠가 넘게 될 선처럼 보였다. 잠들기 전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꿈속에서 문이 열렸다. 복도 끝에 그가 서 있었고 손에는 또 다른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종이에는 글자가 아닌 검은 얼룩이 가득했다.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얼룩은 눈앞에 선명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록처럼 차분히 정리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장면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전개된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치고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2장의 종이는 밤새 내 시선을 붙잡았다. 하나는 이름이 적힌 메모,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 서로 다른 듯 닮아 있는 2장의 종이는 마치 경계선을 이루듯 나를 가르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가방 속에 2장 모두 넣었다. 이유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단지 버릴 수 없었고 가까이 두고 싶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전날과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짧은 인사와 함께 문이 닫히자 거울 속 우리의 모습이 겹쳤다. 나는 무심히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거울 속에서 그의 눈빛이 잠시 나를 붙잡았다. 순간 호흡이 짧아졌고 말은 나오지 않았다. 층수가 바뀌는 동안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내 앞을 비켜주었다. 그 작은 동작조차 오래 남았다. 회사에서도 집중은 쉽지 않았다. 보고서를 작성하다가도 문득 가방 속 종이가 떠올랐고 회의 도중에도 복도의 불빛과 그림자가 겹쳐졌다. 일과가 끝난 후 귀가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그가 이미 서 있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기다려준 듯 서 있었다.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가 천천히 들어섰다. 숫자가 바뀌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공기 속에 작은 떨림이 퍼져나갔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내가 먼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무심히 물었다. 어제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던 건 혹시 당신이었냐고.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은 그 침묵이 곧 대답이 되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거의 동시에 문 앞에 섰다. 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내게 건넸다. 얇은 종이 봉투였다. 특별한 무늬도 없고 주소도 없는 봉투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었다. 손끝이 스치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도 한참 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봉투는 작고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글귀가 적힌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글씨는 전날 메모와 같았다. 이번엔 내일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라는 문장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내 안에선 수많은 의미로 번졌다. 초대일 수도, 경고일 수도, 혹은 시험일 수도 있었다. 나는 종이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밤은 길었고 창문 너머 바람은 세게 불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복도의 불빛이 방 안을 스쳤다. 그 불빛은 마치 신호처럼 깜빡였다.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는 장면이 떠올랐다. 손에 들린 봉투와 그 속의 종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이 되어도 눈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내일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 서보겠다고.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록처럼 차분히 정리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장면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전개된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정해졌다. 하루 종일 손끝에 남아있던 봉투의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다. 메모에 적힌 짧은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강한 힘을 발휘했다. 내일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문장을 되뇌는 순간마다 심장은 조금씩 빨리 뛰었다.
아무 의미 없는 장난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믿기엔 그의 눈빛은 너무 진지했다. 나는 평소보다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칼은 여러 번 빗질했고 옷차림도 3번 바꾸었다. 특별한 날도 아니고 약속된 만남도 아닌데 이상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결국 무난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단순함 속에도 신경 쓴 흔적은 남아 있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하게 느껴졌다.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현관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반응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고 복도의 불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나가 버튼을 눌렀다. 숫자가 올라오는 동안 심장은 점점 더 크게 울렸다. 문이 열리자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 침묵 속엔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나도 모르게 같은 동작을 따라 했다.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 안은 더욱 숨막히게 느껴졌다. 거울 속에는 2사람이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은 이웃이 아니라 낯선 관계의 시작처럼 보였다. 숫자가 하나씩 오르내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곧 대화가 되었다. 그의 손이 잠시 움직였다. 손끝이 내 장바구니에 스치듯 닿았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공기는 크게 흔들렸다. 나는 시선을 내리깔았지만 거울 속에서 우리의 눈은 다시 마주쳤다. 내려가는 동안 초조와 호기심이 뒤섞였다. 1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는 나가지 않았다. 대신 나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의 뒤를 따라 걸어 나갔다. 복도의 공기는 낯설 만큼 차가웠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보다 더 강렬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위험하다는 경고가 울렸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라졌다. 주차장 한쪽 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어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은 그 침묵은 곧 수락이 되었다. 공기의 밀도는 점점 높아졌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 우리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눈빛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발걸음을 거두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록처럼 차분히 정리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장면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전개된다. 주차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벽에 부딪힌 발자국 소리는 불필요하게 크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지만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좁은 통로 끝에서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어두운 빛 아래서 그의 옆모습은 낯설게 보였다. 익숙한 이웃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말없이 오랜 시간 눈빛을 주고받는 동안 공기마저 팽팽히 당겨졌다. 나는 도망치듯 뒤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땅에 뿌리 내린 것처럼 굳어 있었다.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들려 내 어깨에 닿았다. 가볍게 스친 손길이었지만 심장은 크게 흔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다. 짧은 순간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체온이 섞여들었다. 그러나 곧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누군가 주차장을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떨어뜨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미 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 안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이 오히려 방금 전의 떨림을 더 크게 울렸다. 나는 거실 불빛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손끝에 남아있던 체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그의 눈빛과 어깨에 닿았던 손길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건 단순한 착각이라 말했지만 내 안의 다른 목소리는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 복도 끝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는 다시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봉투는 닿기 직전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몸은 뜨거웠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바람에 흔들린 커튼이 방 안을 스치며 메모지 2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나는 그 종이를 주워들고 다시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작은 종이들이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인사를 건넸지만 그 짧은 웃음 속에는 어제와 같은 흔들림이 분명히 숨어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이번엔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숫자가 바뀌는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누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록처럼 차분히 정리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장면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전개된다. 그날 이후로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퇴근을 서둘렀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자꾸 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가 이미 안에 서 있는 장면이 가장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 되었다.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쳤다. 짧은 인사와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은 이제 불편함이 아니라 은밀한 합의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주차장 대신 옥상으로 향했다. 나는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따라갔다.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야가 트였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어둠 속에 드러난 도시의 불빛은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꺼내 들었으나 불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 사이에서 담배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이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눈빛은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내 얼굴을 따라왔다. 잠시 후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닿았다. 따뜻한 온도가 피부로 스며들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바람이 세게 불며 머리칼이 흩날렸다. 그 순간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듯 고립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금세 균열을 드러냈다. 옥상 출입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누군가의 발자국이 계단 위로 울려 퍼졌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뗐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봤다. 잠시 후 나타난 사람은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이웃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지나쳐갔고 우리를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은 요동쳤다.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 공포 속에서 더 강렬해지는 끌림이 교차했다. 다시 복도로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도 모든 것이 이미 말해지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그 순간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손등에 남아있던 열기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가방 속에서 2장의 메모를 꺼내 다시 바라보았다. 글자가 있는 종이와 아무것도 없는 종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끝없이 올라갔다. 숫자가 멈추지 않았고 천장은 점점 좁아졌다. 문이 열리자 옆집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내가 쥐었던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나는 다가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곧 나를 앞으로 끌고 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록처럼 차분히 정리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장면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전개된다. 옥상에서 내려온 뒤로 며칠 동안은 서로 마주치지 않았다. 같은 층에 살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도 묘하게 시간을 피해 다니는 듯 했다. 그러나 회피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저녁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눈을 마주쳤다. 그 시선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다. 층수가 바뀌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이미 대답이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복도는 고요했고 양쪽 끝에 나란히 선 현관문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들어올래요. 그 짧은 한마디는 긴장과 금기를 동시에 무너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불빛이 켜지자 낯선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구의 배치와 공기의 냄새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그가 이전에 내게 건넸던 봉투와 비슷한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손이 멈췄다. 그 종이들 위에는 내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뒤에서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머릿속은 점점 차가워졌다. 왜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걸까?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종이들 사이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이 적혀 있었다. 내 직장, 내 집안, 내가 자주 다니는 장소까지. 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두려웠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연일 것 같나요?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것도, 주차장에서 스친 것도, 현관 앞에 놓인 메모도,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라면 나는 이미 깊이 걸려든 것이었다. 나는 문 쪽으로 물러섰지만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불빛마저 낯설게 흔들렸다. 나는 손에 힘을 주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왜 나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만이 나를 알아줄 거라 믿었으니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슬픔과 집착이 뒤섞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방 안의 모든 종이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문 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그의 손이 내 팔목을 붙잡았다. 차가운 긴장이 온몸으로 퍼졌다. 몸부림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미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빠진 것임을. 결국 내가 발을 들인 순간부터 끝은 정해져 있었다. 이웃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낯선 얼굴, 매일 마주쳤던 엘리베이터 안의 미소가 사실은 함정의 신호였다는 것을. 어쩌면 모든 시작은 내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던 그 첫날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나는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결코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록처럼 차분히 정리되어 있으며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장면의 순서를 따라 천천히 전개된다.